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바린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어떻게 보면 출근길이죠. 출근길에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어제 일하다가 세나랑, 세나, 비싼 세나랑 그 안에 들어있는 512기가 메모리랑 또 충전기랑 이것저것을 일하던 곳에 놓고 간 거예요. 출장 나와가지고 일하던 곳에다가 미친놈이 있네. 출장 나온 곳에 뽑아가지고 아침에 막 허겁지겁 출장 나왔던 용인까지 막 와가지고 다행히 차 찾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을 날릴 뻔했네. 하여튼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덕분에 아침에 나름 장거리 라이딩을 했네요. 1시간 반씩 왕복 총 3시간의 라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진짜 꾸리꾸리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은 일단 비 예보가 없었는데 하늘만 보면은 진짜 잠깐이라도 방심한 순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국 날씨가 진짜 동남아되는 것 같아요. 스콜같이 아무런 뭔가 예측을 못한 비가 압도적으로 특정 부분만 막 쏟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라이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올해 장마가 엄청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거의 3주? 3주에서 한 달 정도 장마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장마 기간 동안에 그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명불허전이라고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자, 기름 좀 넣고 갑시다. 오랜만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라 화분 한번 포식해보라고 고구미 관료를 좀 넣어줬어요. 여튼 요즘 날씨를 진짜 기상청이 잘 못 맞추고 있죠. 비 온다고 해놓고 비가 안 온다든지 비 안 온다고 해놓고 비가 온다든지. 그리고 아마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긴 한데 새로 구매한 액션캠에 대한 화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조금 새롭죠? 제가 머리를 자주 흔들다 보니까 이 흔드는 거를 조금 그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머리를 움직이는 헬멧이 아닌 목걸이 형태로 지금 가슴에 달아놨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 형태로 쓸 때 막 카메라가 툭 튀지 않을까 위아래로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의 무게도 있고 또 가슴 부분이 카메라 뒷부분을 잘 받쳐줘서 생각보다 그렇게 툭툭 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약간 좀 시점이 낮고 한 방향으로 고정이 돼서 보인다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라피드 네오를 편하게 쓸 정도로 날씨가 좀 풀리고 나면은 헬멧에도 한번 달아서 얼마나 많이 덜 흔들리는지 확인을 해서 메인 캠의 위치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이 나쁘지 않다 싶으면은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투캠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50C로 그냥 녹음을 하려고요. 50C 화질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용량을 덜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한참 동의를 구하고 있는 유기윤차 지정 차로제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도로에서 저는 유기윤차 지정 차로제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지정 차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 2, 3, 4, 5, 6 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 바깥쪽 레일 바깥쪽 차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제일 안쪽 차로도
좌회전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논웨이입니다. 그러면 남은 차로가 가운데 3개 차로인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하위 차로라고 하죠. 전체 차로를 둘로 나눴을 때 바깥쪽 차로가 바로 하위 차로입니다. 이제 폴스의 경우에는 중앙 차로까지 하위 차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조금 넓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딱 2차로밖에 없을 경우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위 차로로 달려야 하는 차들은 대형 트럭들, 그리고 버스, 그리고 이륜차가 있습니다. 대형 버스와 트럭은 아시겠지만 운전석이 굉장히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륜차가 앞쪽에 위치하거나 또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게 된다면은 대형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이륜차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륜차 운전자들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대형 차량 근처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뭐 마음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형 차량 운전자가 앞쪽에 정차되어 있는 바이크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싸운 일이 발생을 했을 정도. 과거 CC가 낮은 이륜차들밖에 없었을 때 50cc, 110cc 이하의 차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의 지정차로제가 어느 정도 합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뒀었던 건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1800cc짜리 2000cc가 넘는 오토바이도 있는 와중에 아주 구시대적 5, 60년대 때 만들었던 법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꼰대라서 악법도 법이다 생각을 하고 최대한 법을 준수하고 다니고 있는데, 진짜 이 지정차로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트럭, 버스 이런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택시들, 진짜 우리나라 택시들은 인도에서 손님이 손을 들면은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깜빡이도 안 켜고, 아니면 진짜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깥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진짜 시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운전자가 차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손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동거리도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가지고 운전을 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진정으로 이륜차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지정차로제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청원 있는 곳에서 동의를 얻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동의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상식한 운전자들은 뭐가 됐든 그러고 다닐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짜 무상식한 인간들은 지정차로제가 있든 없든 막 다닐 거예요. 하지만 점점 이제 대한민국의 이륜차 문화도 발전을 하고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많은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륜차 지정차로제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30분 정도 더 가면 다시 서울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맑은 날씨와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